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양자 컴퓨터 3분기 실적 발표 임박에 따른 오히려 연말까지 미친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것이 지금부터 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역시나 또 기분 좋은 하루죠. 금요일장에 때려 박았던 주식들이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10 아래로부터 분할 매수 접근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수익률이 그래도 단기간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 다만 오늘도 방송 전 말씀드리겠지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했다시피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렸던 거고, 지금부터는 혹시나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빠질 때 입을 벌리셔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댓글을 보니까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대로 추격으로 올인했다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어쨌든 양자 컴퓨터의 상승은 기대가 되지만 늘 말했다시피 상승보다도 이 하락에 대한 여파, 사실 제가 이거는 많이 다뤘어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도 사실 아래로 입을 벌리라 했던 부분은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려칠 건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지금 기대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좋았어요. 시장 자체가 좋았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3% 밀리긴 했지만 지난 금요일 바로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런 상승을 회복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하락을 이제 회복할 수 있었던 부분이 미중 갈등 우려가 완화가 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도 더 강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미중 갈등은 완화가 되는 것보다도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그 전에 이제 서로 규제 전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걸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에이펙 회담에서 뭐가 나와도 서로 양보하는 일이 굉장히 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 모션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뉴욕 증시는 상승 흐름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 와중에서도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시장에 개별적으로 올라가지 이렇게 테마를 만들고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양자 컴퓨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시장이 강하게 올랐을 때 너도 나도 으쌰으쌰하면서 올라갈 거는 양자 컴퓨터가 될 거다. 특히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최근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어젠가요? 아이온큐뿐 아니라 3사라 해가지고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IBM이라든지 또 모멘텀이 나오긴 했어요. 사실 이 다이아몬드 방막 관련해서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나온 뉴스긴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기존의 실험실에서 이제 정도의 규모로서 생산하고 만들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대규모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함으로써 양자 컴퓨터의 확장성, 이제 이 확장성이라는 건 좀 별개고, 이제 양자 컴퓨터를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상용화에 좀 더 가속화된다, 이런 부분, 이게 사실 최근에도 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사실 지금 이거보다는 어차피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아이온큐라고 할 것도 없고 자꾸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실스크를 살까요? 디웨이브 퀀텀을 살까요? 리게티 컴퓨팅을 살까요? 뭐 자꾸 물어보거든요. 전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걸 산다, 살까요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다? 안 오른 것들. 그러니까 사실 디웨이브 퀀텀이 좋다, 뭐가 좋다라 우리가 지금 구분 짓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온큐가 지금 한 20배, 30배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더니 50% 수익 나요. 근데 실스크 같은 경우 매수했더니 여러분들이 100% 수익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 뭐다? 실스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늘 양자 컴퓨터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서 뭐가 더 조정이 주는지, 앞으로 상승폭에 대해 기대감이 뭐가 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 결정할 부분이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 결정하기에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 테마라는 것들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불안정할 부분은 없을 거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기대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이 이제 임박했어요. 임박했습니다. 사실 뭐 3분기 실적이 임박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양자 컴퓨터 대다수 실적들 까봐도 내나 똑같아요. 뭐 매출액은 증가했을 수 있지만 손실액도 뭐 증가했을 거고, 에비타도 뭐 지금 마이너스 폭이 커졌을 거고요. 다 그렇게 뭐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거다라고 기대할 만한 기업들은 몇 개 없습니다. 심지어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앞으로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그 정도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실적이 좀 더 크니까 얘네가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구나, 이 정도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사실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제가 예전에도 8월이 기대되는 이유 하면서 이 당시 이제 실적 발표가 임박했다라고 했어요.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네가 뭐 한다 했습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초에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 재물을 뭐 한다? 좀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대다수가 뭐 하기 시작했다? 자금 조달, 공모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공모를 했으면은 2분기에 했고요. 실적 발표 전에 했고요. 이제 공모를 했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돈을 갖고 왔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가 윤곽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언제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 돈을 빌려올 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요, 연구개발, 인력 확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 연구개발들이 시너지 효과를 해서 최근에 기업들도 인수하기 시작했고요. 뭐 이런 것들 보면 알죠.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비와 생산 인프라, 그 다음에 뭐 상용화 준비 비용 이런 것들 보면서 이 당시 양자 컴퓨터의 공모의 이유가 뭐였다? 연구개발이라든지 상용화 비용 증가, 상용화 비용. 그러니까 운영 비용 증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운영 자금이 이제 상용화로 가기 위한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여러분들도 이제 상용화하려고 하면 거기에 충분 맞는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번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공모받았던 것들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처음에 유상증자라고 하면 굉장히 악재예요. 근데 이 유상증자 자금을 가지고 얘네가 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점상 랠리 가기도 시작합니다. 뭐 할 거다 밝히면서. 그런 것처럼 이 2분기 자금이 어디로 사용이 되었는가가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뭐가 된다? 오히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실적 발표가 다가올수록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언제? 11월 5일이 실적 발표 예정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제? D-Wave 퀀텀은 11월 6일이 지금 실적 발표 예정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11월 7일이 예정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이 다가옴에 따라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11월이 멀지 않았나요? 할 수도 있어요. 안 멀었어요. 왜? 당장 이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실스크가 또 IQT 퀀텀 행사를 AI 서밋 합쳐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죠. 뭐 실스큐가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이 행사는 원래 진행되고 있었고, 실스큐가 여기 뭐 한다? 다이아몬드 후원사로서 엄청난 후원을 지불하면서 여기도 보다시피 리게티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아이온큐라든지 저희 IBM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 지금 사실 시장이 받쳐주면은 이 행사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또 기대가 또 올라가겠죠. 거기 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은 또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어제도 얘기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양자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이 여름부터 진행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정권에서, 정부가 행정부에서. 근데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가 공식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미 정부에서 이런 행정명령을 하기 전에 준비 기간을 봤을 때, 통상 3개월 정도 뒤면은 평균적으로, 길어야 4개월 정도 뒤면 발표가 나왔다. 그럼 여름부터라고 하면 7월이죠, 7월. 그 7월부터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늦어도 10월 말에서 11월 이 사이에서는 또 발표가 나오는 게 굉장히 크다. 그럼 이 기대감으로 또 발표하면서 또 추가적인 점프 퀀텀을 또 띄워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게 받는 게 뭐라고 했어요? NSA 국가안보국에서 뭐 한다? 매년에서 연초 보통 12월에서 11월에서 1, 2월 사이 뭐 한다? 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거에도 양자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고 이번에도 양자에 대한 부분이 나올 확률이 크다. 왜? 중국이 또 상용화 관련된 또 그런 모멘텀을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할 수 있다? 연말까지 꾸준하게 양자 컴퓨터 기대감을 형성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관세 리스크와 같은 변수 이런 것들이 사실 하방 압력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던 애초에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이 양자로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신규로 보신 분들은 뭐 해야 된다? 이런 하방 압력이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게 맞아요.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가끔 어떤 분들이 양자는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뭐 실적도 없는 종목에 거품만 낀 걸 사라고 하는 분들도 그 뭐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 합니까 제가? 전 늘 시장가로 갖다 위로 박을 한 적이 없어요. 제 방송 보면 알겠지만 늘 하방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동의해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고 하면 고초병 정도는 올라타는 건 괜찮지만 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하방으로 또 빠질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게 그러면 되고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처럼 연말까지 기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올 연말 굉장히 재미 볼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